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른바 탁구 게이트로 불렸던 사건이 대표팀 캡틴 손흥민의 대인배 면모로 이강인을 받아주며 극적인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사실 대표팀 주장직을 맡고 있는 손흥민 입장에서도 이강인과의 갈등이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텐데요. 손흥민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면서 역시 타고난 인성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흥민도 오롯이 소속팀 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손흥민이 마음 편히 축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온 뒤에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브라이튼전에는 직접 어시스트를 올리며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과의 맞대결이 이뤄진 울버햄튼전에서는 1대2로 아쉽게 패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뜻밖의 호재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당초 토트넘은 이번 주말 첼시와 26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칠 예정이었으나 연기가 발표됐죠. 첼시가 오는 25일 리버풀과 EFL 결승전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손흥민은 무려 2주간의 휴식을 얻게 됐습니다. 푹 쉬면서 스트레칭과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을 용서해준 것도 칭찬받을 일인데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의 미담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분데스리가 동기이자 토트넘 신입생 베르너의 고백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베르너가 손흥민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시한 에피소드와 감동적인 미담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캡틴 손흥민의 타고난 인성과 리더십이 현재 토트넘 영입 정책에도 핵심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모두 전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꿀맛 같은 2주 휴식입니다. 아시안컵 혹사로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재정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인데요. 특히 스쿼드가 탄탄하지 않은 토트넘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을 용서해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미담이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천사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에서 재기를 꿈꾸는 티모 베르너가 캡틴이자 동료가 된 손흥민에게 존경심과 애정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베르너는 최근에 토트넘 팬들을 위해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유니폼을 화끈하게 벗어주는 등 좋은 인성으로 화제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미담은 스포타인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나온 소식이기에 따끈한 소식인데요. 베르너는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을 같은 팀에 두는 것이 상대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상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선수다. 항상 득점을 만들어내고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라며 선수로서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손흥민의 인터뷰가 있죠. 손흥민이 상대팀으로 가장 만나기 싫은 선수로 뽑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첼시 시절의 에당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첼시 시절에는 엄청났죠. 베르너도 첼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네요. 베르너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뛰었던 경험 덕분에 독일어가 굉장히 유창하다. 나에게 좋은 건 손흥민과 독일어로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에 내가 들었던 것과 이미 알고 있던 손흥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모두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주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도 그는 정말 착하다. 모두를 도와주려 하고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를 만나자마자 곧장 와서 독일어로 말을 걸어줬다. 덕분에 모두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선수다. 함께 많은 경기를 뛸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그룹에 갔을 때 적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베르너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베르너는 토트넘 라이벌인 첼시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런던 연고지의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베르너 스스로도 선수들에게 다가가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베르너를 만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영어도 아닌 독일어로 말을 걸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토트넘의 캡틴이자 토트넘 최고참 에이스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독일어로 말을 걸어주면서 편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동료들과 친해지도록 도와준 것이죠. 베르너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바 텃세라고 불리는 단어는 손흥민이 캡틴으로 있는 그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 요리스 캡틴 사단에서는 어땠을지는 모르겠군요.
그리고 베르너는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의 손흥민을 떠올렸습니다. 이 손흥민도 분데스리가에서 2010-11 시즌 함부르크 시절부터 레버쿠젠까지 통산 135경기, 41골, 10도움을 올릴 정도로 오래 뛰었습니다. 스포타인과의 인터뷰에서 베르너는 손흥민과 분데스리가에서 경기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손흥민이 그 시절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었다는 것, 그게 첫 번째다. 우린 더 이상 그때만큼 어리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과 정말 좋은 경쟁을 펼쳤던 게 기억이 난다. 그는 당시 레버쿠젠에 있었고 나는 라이프치히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였다. 정말 좋은 경기들을 펼쳤고 그는 정말 좋은 선수였다. 손흥민의 능력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활약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손흥민처럼 훌륭한 선수를 다시 만나 함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독일어도 하는 만큼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다가가기 수월했다. 결국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고 그와 함께 뛸 수 있어서 즐겁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분데스리가 시절에도 좋은 선수였음을 베르너도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근데 또 눈에 띄는 것은 독일어를 하면서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다가가기 수월했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독일어를 유창하게 쓰면서 토트넘 동료들과 연결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나 봅니다. 손흥민의 이런 미담은 토트넘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앞으로 토트넘의 영입 정책에도 큰 핵심이 될 텐데요. 유럽 축구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토트넘의 수익은 1억 800만 유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박을 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수익 최상위 수준 구단 중에서 2022년 대비 2023년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팀의 목록은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나폴리,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의 공통점은 각 리그 우승팀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8위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참가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레비 회장의 짠돌이 행정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TV 중계권과 그리고 토트넘 신구장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NG 감독에게 대대적인 이적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NG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뤄낸 성과와 임팩트가 엄청나고 데려오는 선수들마다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EPL 입성 1년 만에 명장이라는 소리가 서서히 나올 정도로 입지를 굳히자 레비 회장도 NG 감독을 신뢰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주축이었던 호이비에르도 방출되고 여러 선수들이 물갈이가 대폭되는 시기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서 캡틴 손흥민이 베르너의 상황처럼 신입생들의 적응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수록 토트넘 선수단은 강해집니다. 감독과 캡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NG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만큼 든든한 지원군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캡틴 손흥민의 베르너 미담과 앞으로 영입 정책의 핵심이 될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